자, 먼저 2차 방정식의 개념 설명 간단히 드리고,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방정식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방정식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정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방정식은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이거에 따라 참이 될 수도 혹은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라는 건 다 요 참이 되도록 하는, 요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성립하도록 하는 그 값을 찾아내는 과정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2차 방정식이니까 식이 2차식으로 나오겠죠. ax의 제곱 b의 x 플러스 c는 0의 형태를 띠는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때 최고차의 개수인 a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수분해, 그다음 두 번째가 완전 제곱식을 활용한 풀이, 그다음 세 번째가 근의 공식이 있죠. 먼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대표적인 예시로 한번 문제를 풀어드리면은, 저한테 방정식이 주어져 있기를 x의 제곱으로 출발해서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여기 5랑 1을 내리고 마이너스에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이 2차식이 인수분해 되기를 다음과 같이 된다. 어떻게? x 더하기 5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하나 해서 는 0이다.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두 개의 값을 곱해서 0이 됐다는 거는 앞에 있는 x 플러스 5가 0이 되거나, 또는 x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게 0이 된다.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x 값은 1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활용한 풀이는 주어진 2차식을 a 곱하기 b는 0의 형태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를 쓸 때는 a 값이 0이 되거나 또는 b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보시게 되면, 완전제곱식 말 그대로 이 주어진 2차식을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묶어서 완전제곱식을 묶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래 없는 데 갖다 쓴 플러스 4를 빼주셔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4, 그다음 원래 있던 마이너스 5는 그대로 해서 는 0이다. 그럼 따라서 정리해주게 되면 x 더하기 2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이 값이 9다. 그랬을 때 어떤 값을 제곱했더니만 9가 됐다. 어떤 값의 제곱이 9다. 그럼 될 수 있는 어떤 값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뿔마 3이다. 그럼 따라서 될 수 있는 x 값은 얘가 플러스 3일 때는 1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이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 어떤 식의 제곱은 어떤 값이다 의 형태로 냈을 때,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식의 제곱, 네모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의 네모다, 세모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의 네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같은 경우에는 x를 정의하기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들어갈 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에 대해서 36. 그럼 정리해주시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6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시게 되면 x값은 1 또는 x값은 마이너스 5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x의 개수가 짝수죠. 짝수이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적용할 때 짝수 근의 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x의 값을 구해주기를 얘 반띵이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루트 안에 들어갈 건 요거 반띵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5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니까 3 나오게 돼서 똑같이 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럼 근의 공식은 요거에 대한 일반화된 식을 작성해주기를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루트 안에 들어갈 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때 x 개수가 짝수라면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근의 공식을 적용시키기를 x 이꼴 a분의 마이너스 b의 프라임, 이때 b의 프라임이란 건 b의 반띵을 의미합니다. b의 프라임에 대해서, 반띵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b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의 개수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근의 공식이 있었죠.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만큼 b제곱 마이너스 4ac만을 빼서 이 판별식 d라고 부르고,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판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이 양수가 된다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루트가 담겨있는 요 식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근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이 2개 발생한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럼 지금 루트 안에가 빵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즉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요 판별식이 0일 땐 근이 1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근이 빵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학수학에서는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케이스는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근의 개수가 빵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여기 판별식이 0이 되는 순간, 근이 1개만 나오는 순간을 따로 뽑아서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도 하죠. 중근을 가질 조건. 또는 요 주어진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을 묶일 조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이 될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그래서 이 짝수 근의 공식도 마찬가지로 b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이어서 2차 방정식의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시되어 있기를 두 근이 x 이퀄 알파 또는 x 이퀄 베타다 라고 근이 주어져 있을 때 요에 대한 방정식을 세울 수 있기를 a에 대해서 숫자에서 모르니까 각각의 인수를 갖는다.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방정식이기 때문에 항상 는 0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얘를 살짝 전개해주게 되면 a에 대해서 x의 제곱이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의 x다. 플러스 알파 베타 는 0이니까 양변을 a로 살짝 날려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날라가서 여기만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가운보니까 식의 형태를 보시면은 얘를 전개했을 때 여기 들어온 게 마이너스 합, 두 분의 합, 여기 들어온 게 곱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얘를 좀 1대1 매칭을 시키기를 원래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있다고 가정했을 때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다. 그래서 양변을 a로 날려주시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 더하기 a분의 c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네가 지금 정확히 똑같은 상태인 거니까 얘를 1대1 매칭 시켜주기를 여기 a분의 b가 여기 마이너스 합과 똑같은 거죠. 그럼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는 거냐? 일단 두근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두근의 합을 정의하기를, 두근의 합은 지금 얘만큼을 정의하는 건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근의 곱을 정의하기를 두근의 곱은 여기 알파 베타가 a분의 c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a분의 c로 나온다 라고 해서 얘는 좀 이미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얘분의 얘다, 두근의 곱은 그냥 얘분의 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작성은 도대체 언제 써먹느냐? 그래서 예시를 몇 가지 드려드리면, 최고차 계수가 최고차가 1이고 두 근이 각각 뭐 2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식을 작성해 주기를 각각 인수를 갖는다 x-2 곱하기 x 빼기 3 그래서 그 값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얘를 봐서 전개해 주게 되면 x의 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쓸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를 전개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x의 개수는 마이너스 합이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냥 곱이다 라고 썼는데, 물론 두 근이 다음과 같이 정수로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인수 정리를 써서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번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찬가지로 1이고 이번엔 한 근이 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요거에 대한 켤레근 성질을 적용하기를 다른 한 근은 2 빼기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단 요거에 대한 켤레근 성질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 주신 다음에 켤레근 성질을 써주셔야겠죠. 개수가 유리수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켤레근 성질을 쓸 수 있다. 이랬을 때 요 근을 다음과 같이 위에처럼 인수 정리로 쓰기에는 좀 힘듭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식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정의한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정의해주기를 두 근의 합은 얘 두 개를 진짜 더한 거니까 더해주게 되면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근의 곱은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합차에 의거해서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4 빼기 3, 즉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요걸 토대로 제가 방정식을 세우기를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으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합이다. 마이너스 합. 그 다음에 곱은 그대로 쓰자. 요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고, 방정식의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정리를 해드렸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을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분의 곱을 정의하기를 a분의 c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정식을 작성할 때 근이 정수로 나왔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리근이 나왔을 때, 무리수를 포함한 근이 나왔을 때는 이거에 대한 켤레근을 생각하면서, 근데 켤레근 성질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 조건은 개수가 유리수인지를 먼저 체크해주면서 이거에 대한 켤레근 성질을 쓴다. 그랬을 때 두 분의 합과 곱을 정의한 다음에 x제곱에 대해서 여기 들어올 건 마이너스 4, 여기 들어올 건 그냥 곱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드린 개념을 토대로 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몇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보시면 요 주어진 등식이 2차 방정식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bx 더하기 c는 0일 때 단 최고차 기준 a는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얘를 좀 전개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이 ax의 제곱 하나 나올 거고, 지금 우변에는 마이너스 6x 제곱이 있는 상태죠. 넘겨 정리해 주게 되면 2a 더하기 6에 대해서 x제곱해서 뒤에 뭐 블러블러씩 있겠죠. 그래서 이 최고차 기준이 뭐는 2a 플러스 6은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처리하면 되니까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방정식의 근을 a, b라고 했는데,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x자리에 a 또는 b를 대입했을 때는 0, 요 등식이 성립할 때의 그 값이라는 거죠. 그럼 대입해 주시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3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b도 대입해 주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5b 더하기 3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식의 형태를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5a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만 남기고 우변으로 나머지 이항 시켜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5a를 정의하기를 얘가 마이너스 3이다. 마찬가지로 b제곱 마이너스 5b를 정의하기를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요만큼은 지금 마이너스 4죠. 그럼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대입해주게 되면 2다. 그럼 계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 다음 뒤에 플러스 2까지 얹어서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6, 즉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한 근이 알파로 주어져 있을 때 요 다음 값을 구해보라 했는데, 일단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죠.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구하는 게 알파 제곱분의 1도 나오고 하니까 요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제가 알파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시게 되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정의하기를 요 값이 4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은, 보통 이제 근과 기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알 수 있고 알파, 베타 값을 알 수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보통 첫 번째 제곱의 합을 물어봅니다. 즉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다음 두 번째 알파 빼기 베타를 물어보는데, 요 각각에 대한 답을 써주시게 되면 제곱의 합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거해서 합의 제곱에서 곱을 2개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한 번에 구할 수 없고 이거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마찬가지로 합의 제곱에서 이번엔 곱을 4개를 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조금 정리해 두시고 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얘는 지금 제곱의 합을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곱의 합을 정의하기를,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즉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에서 곱을 2개 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곱이 알파분의 1, 즉 1이죠. 여기가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얘 지금 합의 제곱은 16, 거기서 이만큼 뺐으니까 답은 14.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런 문제인데,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를 제가 제시를 드리면서, 첫 번째가 인수분해, 그 다음 두 번째가 완전제곱식, 그 다음 세 번째가 근의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반드시 먼저 체크하시고 나서, 그다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때 근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일단 주어진 식에 양변의 6을 곱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3배에 대해서 x-2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이 값이 지금 2배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12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양변을 전개해 주게 되면 얘는 지금 3x제곱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4x에 대해서 3만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2 이꼴 우변은 2x제곱 더하기 10이다. 그래서 좌변으로 2항 시켜주게 되면 x의 제곱으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12의 x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인수분해가 돼 먹기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x로 묶어냈을 때 x 마이너스 12가 들어온다. 그때 그 값이 0이다. 그럼 2개 곱해서 0이니까 앞에 있는 게 0이 되거나 또는 뒤에 있는 게 0이 된다 해서 x는 0 또는 10이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최종적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는 학생들이 질문할 것 같아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더하기 b를 정의해 주기를 동량끼리 묶어 계산해 주긴 되겠죠. 그럼 x제곱은 2개 있고 x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x,
그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16이다. 근데 이 값이 0이다. 그럼 따라서 양변을 2로 약분해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을 정의하기를 이 값이 0이다. 그럼 인수분해주게 되면 4랑 2 내려서 마이너스는 여기죠. 그럼 따라서 될 수 있는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x값은 4가 돼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두 개를 곱해서 0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라도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를 먼저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2랑 3이 내려서 마이너스 여기 들어오면 되죠. x 플러스 2 하나, x 빼기 3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b도 5랑 2를 내려서 마이너스가 여기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먹기를 x 마이너스 5 하나, x 플러스 2 하나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x 값이 마이너스 2라면은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건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x 값은 4 이렇게 처리해서 따라서 17번의 최종적인 답은 4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큰 값을 알파라고 한다 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주시게 되면 2008 하나, 1 하나, 마이너스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값은 2008이 돼서 알파 값은 2008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요 2차 방정식의 근,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작은 근을 B라고 한다 했는데 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인수분해 해주시게 되면 2007 곱하기 2009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008 마이너스 1 곱하기 2008 플러스 1의 형태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008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럼 비로소 보이죠. 그럼 따라서 얘는 내려주기를 2008의 제곱 x제곱 여기 들어있는 게 플러스 2008의 제곱 마이너스 1 그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내려주게 되면 2008의 제곱 하나 1 하나 1 하나 크로스해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값은 2008의 제곱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은 b 이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라고 했으니까 그 값의 결과는 2009가 나오게 되죠. 18번의 최종적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정리해드리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은 근 2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은 근이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근이 1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은 정확히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조건 또는 중근을 가질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 식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풀이. 일단 완전 제곱 형태로 한번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 주게 되면 여기까지 잘랐을 때 x-k의 제곱으로 식이 묶여야 되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k제곱이 마이너스 2k 플러스 8하고 똑같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 주게 되면 k제곱 2k 마이너스 8은 0인데 물론 요거 인수분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분의 합을 작성해 주기를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방법 판별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x의 개수가 짝수 그렇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작성해 주시기를 요거 반띵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 곱하기 얘다. 플러스 2k 빼기 8은 0이다. 마찬가지로 k에 대한 2차식이 나왔는데 이때 k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두 분의 합을 정의하기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5번의 최종적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26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이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을 작성해 주시게 되면 a 더하기 b, 즉 x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4ac죠. 마이너스 4ab 그 값이 0이다. 그럼 얘를 정리해 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는데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a 마이너스 b의 전체제곱으로 묶이죠. 근데 그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a 빼기 b가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29번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살펴보시게 되면 양변을 4로 나눠주셔야겠죠. 따라서 x-1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이 값이 3이다. 그래서 어떤 값의 제곱이 3이 된 거니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대해서 3이다. 그럼 정리해 주시면 x 이꼴 1 더하기 빼기 루트 3이다.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1이고 b 값은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개 더해주시게 되면 4. 최종적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보시면 요 2차 방정식이 해를 갖기 위한 상수 k 값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려 했는데 식을 좀 정리해 주시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1에 대해서 제곱을 정의하기를 이 값이 k-5다.
근데 어떤 수의 제곱이 얘가 나올 때 요게 근이 생기기 위해서는 얘는 지금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k 값의 범위는 5 이상이다. 즉 k가 5보다 작은 3. 3이 들어가 있는 1번.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33번의 최종적인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7번 완전 제곱식을 묶는 과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묶을 때 반드시 요 x까지만 잘라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3으로 묶어내 주셔야겠죠. 3으로 묶어냈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갈 건 x제곱으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3분의 8의 x다. 이렇게 쓰고 뒤에 플러스 2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얘를 완전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주시게 되면 3배에 대해서 x의 요 전체의 반띵이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의 전체 제곱이다. 그럼 생각해보기를 여기 괄호 안에서 원래 없는데 갖다 쓴 9분의 16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16만큼 해줘야겠죠. 앞에 있는 3을 만나서 마이너스 3분의 16이다. 그다음 뒤에 이만큼 얹어주시게 되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3배에 대해서 x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요 값이 여기 넘어가 주시게 되면 3분의 16 마이너스 6이죠. 3분의 10이니까 얘가 3분의 10이다. 양변을 3으로 날려주게 되면 양변 3으로 약분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을 정의하기를 이 값이 9분의 10이다.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그다음 b 값은 9분의 10이죠. 9분의 10. 그럼 얘를 나누라고 했으니까 요거 번분수죠. 번분수. 안에 거 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 거 곱해서 분자다.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일단 마이너스 빼주시고 3 곱하기 10 안에 거 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약분까지 해주게 되면 3이고 2고 5니까 그럼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5분의 6, 즉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a, b 값을 구해보라 했는데 얘는 지금 근의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죠. 근의 공식을 활용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근의 공식을 적용시켜 주기를 x 값을 정의하기를 a분의 즉 5분의 4의 반띵이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루트 안에 들어갈 건 요 4 반띵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럼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다.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0이 되겠죠. 얘를 마저 정리해주게 되면 5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다.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값은 14. 그럼 두 개를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8, 즉 4번.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 60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정리를 한번 해주게 되면 x 빼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으로 묶어냈을 때 x 마이너스 y 안에 들어갈 거고 16 가져와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먹기를 8이랑 2를 내렸을 때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럼 따라서 될 수 있는 x 빼기 y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2인데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y는 얼마다? 8이다. 그래서 60번의 최종적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이 없는 거를 골라봐라 또는 근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럼 결국에 판별식을 써보라는 얘기죠. 판별식. 판별식을 정의하기를 b제곱 마이너스 4ac라 쓸 수 있다. 짝수 판별식은 b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짝수 판별식. 그럼 이 값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2개의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일 때는 근이 1개만 발생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즉 루트 안에가 음수가 들어갈 때는 근이 없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억부터 기억의 판별식을 적용해주게 되면 b제곱 49 마이너스 48 그럼 얘는 지금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2개의 근이 생긴다. 근이 없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근이 있어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요거 이제 짝수 판별식을 써주셔야겠죠. 그럼 짝수 판별식을 정의하기를 요거 마이너스 2의 반띵이니까 반띵의 제곱이니까 1 빼기 2 곱하기 얘다.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판별식이 지금 음수 그렇기 때문에 근이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니은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써주게 되면 b제곱 1 마이너스 40이죠. 그럼 지금 음수가 나왔으니까 얘도 근이 없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리을 얘도 판별식 써주게 되면 b제곱 49 마이너스 4ac니까 그럼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4죠. 24. 그럼 얘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근이 2개가 발생하겠죠. 그럼 얘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7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보자마자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조건을 작성해 주기를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m제곱 마이너스 1, 즉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되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써주셔야겠죠. 그럼 따라서 m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 주게 되면 m값은
돼서는 안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걸 반드시 쓰고 출발을 해주셔야겠죠. 두 번째, 얘가 지금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짝수죠. 2 곱하기 어떤 수니까 짝수다. 그럼 짝수 판별식을 적용하기를 좀 헷갈리실까봐 요만큼 전체가 b가 되는 거고 요만큼 전체가 a, 얘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적용해 주기를 지금 요만큼에 대해서 반띵이니까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다. 그럼 따라서 3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전개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m제곱 하나 튀어나올 거고 플러스 2배에 대해서 m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인가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약분 해주게 되면 m제곱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될 수 있는 m값은 2랑 1을 냈을 때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죠. 따라서 m값은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m값은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왜? 여기 첫 번째 조건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은 안 되니까 날려주시고 따라서 될 수 있는 m값은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값은 2. 그랬을 때 중근까지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요 m자리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6x죠. 6x 더하기 3은 0이다. 양변을 3으로 날려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그럼 얘 인수분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따라서 n값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들어가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70번 문제 보시면 요 2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적용시켜 주기를 4분의 t는 반띵의 제곱이다. 1 빼기 k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따라서 k의 범위가 주어지기를 k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k 값이 될 수 없는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두 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던져서 나온 수를 B라고 했을 때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중근을 가져야니까 판별식이 0이다 써주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을 정의하기를 A의 제곱 마이너스 8B다. 근데 그 값이 0이다. 그럼 따라서 A제곱이 8B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A 값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A 값을 기준으로 잡아주게 되면 A 값이 1일 때는 1, 2일 때는 4, A 값 3일 때는 9, A 값이 4일 때는 16, 5일 때는 25, 6일 때는 3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B값은 8분의 1이니까 안 되겠죠. 요 상황에 대해서는 얘를 만족하는 B값은 2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요 상황도 만족하는 B값은 8분의 9라서 안 될 거고 요 상황은 만족하는 B값이 2면 오케이 되죠. 그럼 16은 오케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도 8분의 25라 안 되고 여기는 8, 4, 30, 얘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 그럼 될 수 있는 순서상은 지금 A값이 4일 때 B값이 2일 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주사위를 두 번 던졌으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36이죠. 그 중에서 얘가 지금 4랑 2, 즉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36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3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근이 제시된 거죠. 두 근이 제시되었을 때는 반드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좀 떠올리자라는 겁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얘는 어떻게 되느냐? 두 근의 합을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곱을 정의하기를 a분의 c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지로 기억을 해놓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이 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두 근의 곱은 예분의 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두 근의 합을 먼저 정의해 주시게 되면 요 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고 근데 마이너스 2랑 5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얼마다? 3이다. 그럼 따라서 a 값을 정의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6. 그다음 두 근의 곱을 정의하기를 요 식에서의 두 근의 곱은 예분의 예다. 즉 2분의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2랑 5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0. 그럼 따라서 될 수 있는 b값은 마이너스 20. 그렇기 때문에 상수의 ab값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0이 들어가 있는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문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값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정의할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2분의 2, 즉 마이너스 3.
그다음 두 군의 곱, 알파, 베타를 정의하기를 알파, 베타는 예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로 보통 뭘 물어보느냐? 제곱의 합을 물어봅니다. 제곱의 합. 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합의 제곱에서 곱을 두 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왜 줘라고 물어보면은 전개해보시면 됩니다. 동생이랑 전개해보시면 되고 그다음 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두 번째로는 보통 차의 제곱을 물어봅니다. 보통 이제 알파 빼기 베타를 물어보는데 얘를 한 번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을 먼저 정의해 주기를 얘 제곱을 합의 제곱에서 곱을 4개 뺀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정의하기를 알파 더하기 베타 합의 제곱에서 곱을 4개를 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합의 제곱은 9, 곱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 답은 17. 그렇기 때문에 80번의 최종적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84번 문제 보겠습니다. 84번 문제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즉슨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근데 절대값이 같다. 예를 들어서 한 근이 2라면은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 이런 숫자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어떤 성질이 있느냐? 두 개를 더하면은 0이죠. 그다음 두 개를 곱하면은 음수죠. 즉, 두 근의 합을 제가 정의하기를 두 근의 합은 결국에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인데 요 값이 0이 되면 될 거고 동시에 두 근의 곱을 정의하기를 예분의 예, 즉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건데 얘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음수다. 그럼 따라서 알파 베타 값은 정의하기를 a 값은 2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요 위에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2랑 3이 내렸을 때 마이너스는 여기. 그럼 따라 될 수 있는 a 값은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84번의 최종적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정하기를 한 근을 2배에 대해서 알파다 라고 설정하면 다른 한 근은 베타가 아닌 3배에 대해서 알파가 되겠죠. 그럼 지금 두 근이 제시되었으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작성해 주기를 두 근의 합을 정의합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즉 마이너스 2의 k. 요걸 두 개 합해 주게 되면 얘는 5의 알파랑 똑같다. 두 근의 곱을 정의하기를 두 근의 곱은 예분의 예다. 즉 4k 플러스 4를 정의하기를 이 값은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6 알파 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지금 k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좀 연립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식을 연립해주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 k를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5의 알파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 k 자리에다가 k 자리에 이 식을 대입해주게 되면 4k란 건 2k의 2배를 튀긴 거니까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4는 6에 대해서 알파의 제곱이다. 그럼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6 알파의 제곱 플러스 10배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다. 양변에 2로 약분해주게 되면 3 알파의 제곱 플러스 5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따라서 3, 1, 2 내리면 되겠죠. 그럼 1, 6이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들어가자. 그럼 될 수 있는 알파 값은 3분의 1이 되거나 또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k 값은 정수라고 했죠. k 값은 정수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럼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게 되면 k 값은 지금 10을 2로 나눈 거니까 5다. 그렇기 때문에 86번의 최종적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근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근으로 제시되었을 때는 반드시 뭐를 먼저 체크하자? 개수가 유리수인가를 먼저 체크를 하자는 거죠. 왜? 얘 개수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다른 한 근은 2 더하기 2 루트 3이 될 테니까죠. 근데 지금 보니까 유리수 k 값을 구하라 했고 k는 지금 상수항, 얘는 지금 유리수, 여기도 지금 유리수. 그렇기 때문에 한 근이 2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면 다른 한 근이 2 더하기 2 루트 3이란 건 고정이 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한테 두 개의 근이 제시되었으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정의하기를 합은 이미 나와있죠. 두 근의 곱을 정의해 주기를 요 식에서의 두 근의 곱은 예분의 예다. 즉 k 플러스 1 요 값은 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4 마이너스 10이죠. 10이다. 그럼 따라서 k 값을 정의하기를 k 값은 마이너스 8에 1만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7. 그렇기 때문에 8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근이 주어져 있기를 한 근이 3 더하기 2 루트 5, 다른 한 근이 3 마이너스 2 루트 5다. 유리수 AB라는 조건도 있죠. 그럼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작성해 주시게 되면 두 근의 합을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즉 2의 A. 요 두 개의 값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은 6. 따라서 A 값은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식에서의 두 근의 곱은 예분의 예다. 즉 B를 정의하기를 두 개를 곱한 거니까 9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마이너스 11이다. 그럼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1. 그럼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 그렇기 때문에 9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번 보겠습니다. 한근이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2다. 즉, 무리근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개수가 유리수인가를 체크를 해줘야겠죠. 문제 조건을 보시면 x의 개수와 상수항 모두 유리수다. 다음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혈례근 성질을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한근이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2라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가 될 테니까 두 근이 나왔죠.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작성해 주게 되면 두 근의 합은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6, 두 근의 곱은 두 개를 곱한 거니까 9 빼기 2, 즉 7이죠. 그럼 합과 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x제곱을 출발해서 마이너스 합, 그 다음에 곱은 그대로 쓰자. 그래서 는 0으로 닫아주시게 되면 이게 2차 방정식을 세운 게 되겠죠. 9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잘못 본 문제는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봅시다. 얘는 잘 본 것만 좀 보자.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일단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형태를 가질 거고, 그랬을 때 1차항을 잘못 봤더라고 했으니까 얘는 상수항은 잘 본 거죠. 그럼 상수항이라는 건 결국에 두 근의 곱을 의미하니까, 그럼 두 근의 곱은 잘 봤으니까 요거 두 개 곱한 얼마는 5는 제대로 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값은 5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엔 상수항을 잘못 봤다라고 했으니까 요 a는 제대로 본 거죠. 근데 a 값은 두 근의 합을 의미하니까 요 식에서 두 근의 합은 제대로 봤다. 그럼 따라서 요 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요 값은 6으로 제대로 봤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따라서 2차 방정식이 세워져 있기를 x의 제곱을 출발해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다. 얘를 풀어 주시게 되면 x 마이너스 1 하나, x 마이너스 5 하나. 그럼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x 값이 될 수 있는 건 1 또는 5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